안녕하세요. 메가트렌드를 공부하는 미스터팍입니다. 최근 반도체 주식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반도체 레버리지 ETF인 속술의 경우 4월 13일을 기점으로 MDD 기준 마이너스 66%까지 하락하며 1년 내 최저점의 주가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반도체 주식이 유독 많이 하락한 원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스를 매입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미스터팍 영상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금리 인상, 공급망 이슈 등 거시경제 측면은 차치하더라도 반도체 주식이 왜 이렇게 유독 하락하는 것일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반도체 부분의 성장세 둔화입니다. 국제반도체협회인 세미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반도체 산업은 약 36%에 가까운 이례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택근무 등 PC,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는 암호화폐의 상승과 맞물려 3배 이상 상승하는 현상까지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에 팹리스, 파운드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까지 모든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반도체 전망은 결코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미는 2022년 7%, 2023년 3%의 성장을 제시하며 반도체 성장 둔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 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겠지만 그 성장성의 속도가 둔화되고 이로 인하여 높은 PER을 받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을 입증하듯 여러 기관들에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스마트폰 AP 대표업체인 퀄컴의 목표 주가를 240불에서 205불로 15% 하향 조정하였으며 트루이스트는 수요 둔화를 이유로 AMD의 목표 주가를 144불에서 111불까지 약 23%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암울한 전망 속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시라면 조금 더 긴 안목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반도체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향후 2, 3년간은 반도체 부분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종의 기저효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장이 둔화된 것이지 결코 반도체 산업 자체의 성장이 멈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메타버스, 클라우드, AI 등 4차 혁명의 메가 트렌드는 필연적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수밖에 없고 향후 지금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메가 트렌드는 수많은 반도체를 필연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향후 5년, 10년 뒤에 반도체 산업이 우상향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인 속스를 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반도체 산업에 관심이 많고 여러 반도체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속스는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입니다. 속스를 추종하고 있는 속스가 횡보 구간 없이 상승한다면 최고의 선택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속스가 긴 시간 횡보한다면 속스는 우하향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표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파란색 선 속스가 긴 시간 횡보하여 수익률이 0%라도 주황색 선인 속스는 마이너스 10%까지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1%라는 비싼 운용수수료를 고려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 속스는 결코 좋은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도 있겠지만 제가 속스를 매수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우선 속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 속슬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 속스의 3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그렇다면 속슬이 추종하고 있는 속스의 구성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 등 팹리스 기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팹리스 기업이란 말 그대로 팹, 즉 공장이 없는 기업들로서 직접 반도체 칩을 제작하지 않고 반도체의 회로를 설계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물론 해당 기업들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훌륭한 기업들이지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빅테크 기업들의 팹리스 진출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애플이 기존에 사용하던 인텔 칩 대신 자사의 M1 칩을 직접 설계하여 자사의 노트북에 탑재하였습니다. 이는 우려와 달리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반도체 산업의 큰 이변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테슬라 또한 기존의 엔비디아 범용 칩 대신
도조라는 자체 칩을 설계하였고 이 또한 엔비디아의 A100 칩보다 높은 연산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추세적으로 반도체 수요에 대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과 소프트웨어에 최적화된 칩을 직접 제작함으로써 기존 팹리스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에서 발의 중인 칩스와 팹스 법안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법안들의 골자는 미국을 반도체 제조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제조입니다. 미국에는 퀄컴, 엔비디아 등 매우 뛰어난 팹리스 기업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정작 제조 역량은 전 세계 10% 남짓한 수치입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칩 제조는 한국, 대만,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영역에서 전 세계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형세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갈등 등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미국의 산업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서 미국은 반도체 제조 역량을 키우고자 하고 있고 이러한 정부 지원의 혜택은 팹리스 기업이 아닌 파운드리 기업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 빅테크 기업들의 팹리스 진출, 그리고 미국에서 발의 중인 제조 중심의 법안을 고려했을 때 팹리스 기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속스, 그리고 이를 3배 추종하는 속슬의 가치는 결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반도체 주식이 매력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네, 대충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제조 역량을 갖춘 파운드리 기업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10나노 이하의 최첨단 공정을 할 수 있는 TSMC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애플과 테슬라도 자사의 칩을 직접 설계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이를 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기업에 위탁해야 하고 현재는 TSMC의 물량을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TSMC 이외에 삼성전자와 인텔이 있겠지만 TSMC가 차별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추후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반도체 산업의 흐름이 계속 바뀔 수 있고 그렇기에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채널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제 인사이트를 시청자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4월 14일은 TSMC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만큼 TSMC의 실적은 향후 반도체 산업의 현황을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중요 이벤트입니다. 저 또한 관심 갖고 지켜볼 것이며 최대한 빠르게 관련 내용을 제작하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당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양지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